오늘도 불륜 드라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 사랑해요.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 습한 공기 속에 엷은 향수를 뿌린 내 몸에서는 아직 아침에 마신 커피 향이 남아있는 듯 했지. 난 김현우, 내 연인이자 어쩌면 내 삶의 가장 큰 약점이 된 사람을 떠올리며 핸드백을 더 꽉 잡았어. 현우와 만난 건 2년 전이야. 그때는 단순한 호감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그의 어떤 태도와 습관이 날 사로잡기 시작했어. 특히 그의 손길, 그의 시선, 그리고 가장 솔직히 말하자면 그의 욕망을 채우는 방식이랄까? 그는 날 언제나 있는 그대로 원했고 난 그런 그의 욕망이 좋았어. 단지 내 존재 자체로 타오르는 느낌이었거든. 처음에는 그냥 그랬어. 서로를 알아가면서 새로운 걸 시도하기도 하고 감정에 더 솔직해지면서 더 깊이 빠져들기도 했지.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의 한 가지 습관이 우리 관계를 뒤틀기 시작했어. 콘돔을 쓰지 않는 거. 솔직히 말하면 나도 그게 싫지 않았어. 아니, 오히려 좋아했어. 그 순간이 더 특별하고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거든. 하지만 이게 단순한 취향의 문제일까? 내 안에서는 두려움과 욕망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 한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큰일 날지도 몰라라는 경고를 보내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건 나를 향한 그의 사랑이야 라고 속삭였거든. 어느 날 밤 현우와의 대화가 떠올라. 그는 내 손을 잡고 말했었지. 혜진아, 넌 항상 날 믿지?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을 지게 했는지 그땐 몰랐어. 고개를 끄덕이며 응, 믿어라고 했지만 내 속은 복잡했거든. 믿는다는 게 뭘까? 그가 날 사랑하고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래서 서로의 본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아니면 서로의 본능을 넘어선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것. 며칠 전 난 정말로 혼란스러웠던 순간을 맞이했어. 생리가 늦어졌거든. 핸드폰 앱에 찍힌 D-데이가 무심하게 나를 쏘아보는 것 같았어. 가슴이 쿵쾅거리고 머릿속은 복잡했어. 내가 지금 뭘 원하는 거지? 사랑은 욕망으로만 정의되지 않아. 하지만 때로는 그 욕망이 사랑의 증거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 난 혼란 속에서 그를 다시 만났어. 그의 손을 잡고 솔직히 털어놓았지. 현우야, 난 내가 너무 좋아. 근데 가끔은 이 모든 게 너무 무서워. 그는 내 말을 진지하게 들었어. 그리고 말했지. 혜진아, 난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받아들일 거야. 하지만 내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 그 대화 이후로 난 우리 관계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됐어. 내 욕망과 두려움, 그리고 사랑의 본질을 다시 정의해야 할 순간이 온 것 같아. 현우와 함께한 시간은 내게 너무나 특별했지만 그 특별함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는 이제부터 내가 답을 찾아가야 할 문제였어. 이 관계가 나에게 주는 힘, 그리고 이 관계가 나를 약하게 만드는 지점. 모든 걸 다 살펴보고 앞으로의 길을 결정할 거야. 며칠 뒤, 난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를 손가락으로 빙빙 돌리며 초조하게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지. 가벼운 진동음이 울렸지만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 누가 메시지를 보냈을까? 현우일까? 아니면 그냥 스팸일까? 이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럽게 느껴졌어. 몇 달 전만 해도 아무 걱정 없이 그와 함께 웃고 떠들던 내가 지금은 이렇게 조심스러운 고민을 하다니. 김혜진 씨, 간호사가 내 이름을 불렀어. 무거운 다리를 간신히 움직여 진료실로 들어갔지. 의사는 젊고 친절한 사람이었지만 내 머릿속은 이미 어지러웠어. 그는 몇 가지 질문을 했고 난 대충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 검사를 마치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숨죽이고 있었는지 깨달았어.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무척 길게 느껴졌어. 창밖으로 보이는 겨울 하늘은 잿빛이었고 거리에 나뭇잎 한 장도 남아있지 않았어.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심장을 쥐고 흔드는 것 같았지.
혜진 씨, 임신 맞아요. 그 짧은 말이 나를 바닥에 무너뜨렸어.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무너졌다기보다는 어딘가 깊은 곳으로 가라앉는 느낌이었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쳤어. 혼란스러웠고, 두려웠고, 또 이상하게도 작은 기쁨도 느껴졌어. 병원에서 나와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어. 손이 떨렸지만 그를 만나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 벤치에 앉아 그를 기다리는 동안 머릿속이 온통 어지러웠지. 이걸 어떻게 말하지? 현우가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어. 그는 여전히 평소처럼 차분하고 신뢰감이 느껴지는 얼굴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내가 그를 어떻게 봐야 할지 몰랐어. 무슨 일이야? 갑자기 보자고 해서. 나는 주머니에서 손을 빼며 천천히 그를 바라봤어. 그리고 숨을 크게 쉬고 말했지. 나 임신했어. 그 말이 떨어지자 그의 얼굴이 일순간 굳었어. 그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더니 이내 한쪽 손으로 머리를 쓸어넘겼어. 진짜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그 순간이 얼마나 긴 침묵으로 이어졌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었어. 혜진아, 우리 뭐 어떻게 해야 될까? 현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려 있었어. 그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지. 그 모습이 내게 더 큰 혼란을 안겼어. 그의 사랑을 의심한 적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나와 같은 감정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게 맞나 싶었거든. 현우야, 솔직히 나도 몰라. 그냥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나는 말이 턱 막혔어. 그와 함께 아이를 낳고 싶다는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야. 하지만 그런 말은 지금 할 수 없었어. 혜진아, 나도 이걸 쉽게 생각하진 않아. 그냥 우리가 준비된 게 아니잖아. 그리고 그가 말을 흐렸어. 그 뒷말을 듣고 싶지 않았지만 그는 결국 말했지.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말에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지만 그 진심이 나를 아프게 했어.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게 다 될 거라 믿었던 내가 어리석었나 싶었지. 며칠 후 나는 혼자 조용히 결정을 내려야겠다고 생각했어. 현우와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는 여전히 확신이 없었어. 아니, 어쩌면 확신이 없었던 건 나였을지도 몰라. 그의 말처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긴 일이었으니까. 혜진아, 내가 결정하는 대로 할게. 나는 내 편이야.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렸는지 아마 그는 모를 거야. 나는 병원으로 돌아갔어. 작은 진료실 안에서 의사와 짧게 나눈 대화는 나를 더 큰 혼란 속으로 밀어넣었지. 내가 선택한 건 그 아이를 보내는 거였어. 하지만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어. 현우는 내 곁에 있었지만 예전만큼 가깝게 느껴지지 않았어. 서로를 사랑했던 시간이 너무도 선명했기에 이 간격이 더 아프게 다가왔지. 이 모든 일이 내게 어떤 교훈을 줬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사랑은 때로는 무조건적인 감정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선택이라는 걸. 몇 주가 지났어. 내가 선택을 끝낸 후에도 내 일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흘러갔지. 하지만 아무리 평온한 척해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무언가가 날 괴롭혔어. 모든 걸 정상으로 돌려놓으려 애썼지만 뭔가 달라졌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어. 현우와도 어색한 분위기가 이어졌어. 그가 일부러 피하려는 것 같진 않았지만 우리 사이에 생긴 틈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 예전엔 밤늦게까지 웃고 떠들던 대화가 이제는 피상적인 질문들로 가득 찼고 그의 눈빛엔 무언가를 말하지 못한 채 숨기고 있는 흔적이 보였어. 그날도 그랬어. 그와 저녁을 먹으며 난 더 이상 이 상태로는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을 꺼냈지. 현우야,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 그는 고개를 들어 날 바라봤어. 눈빛은 흔들렸지만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어. 혜진아, 나도 이 상황이 힘들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난 우리가 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어. 그래, 나도 알고 있었어. 우리 사이가 이미 예전처럼 단순하고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가기 힘들다는 걸. 하지만 그의 입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난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버렸어. 그럼 왜 계속 나한테 같이 가자고 한 거야? 왜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는 거야? 눈물이 차오르면서 목소리가 떨렸어. 내가 그를 몰아붙이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 현호야, 나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있을 줄 알았어. 너도 내 옆에 있겠다며.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 혜진아, 나도 최선을 다했어. 근데 우리 둘 다 지금 지쳐 있는 것 같아. 이걸 해결하려면 서로한테 조금 거리를 두는 게 맞을지도 몰라. 거리를 두자고. 그 말이 나오자마자 나는 손을 들어 테이블을 쓸어내리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진 못했어. 대신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곱씹으면서 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 현우야, 너 설마 우리가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 침묵이 오히려 확실한 대답처럼 느껴졌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고 차가웠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보다 더 서늘한 건 내 마음이었어. 현우가 내 옆에 없어진다는 생각은 너무 무서웠지만 그가 계속 내 옆에 있어도 행복할 수 없을 거란 걸 인정하는 게 더 끔찍했어.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아니면 선택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줬던 걸까? 며칠 후 나는 현우와 마지막으로 만나기로 했어. 내가 먼저 연락했지. 이번엔 피하지 않고 이 관계의 끝을 정리하고 싶었어. 그날 카페에서 그를 만났을 때 그의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어. 나 역시 그랬을 거야. 우리가 이런 상태로 만나는 게 마지막이라는 걸 느끼며 나는 천천히 말을 꺼냈어. 현우야, 우리 그만하자. 더 이상 서로를 붙잡고 아프게 할 필요 없잖아.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끝났어. 더 이상 붙잡지 않았고 눈물도 흘리지 않았어. 그를 보내는 게 슬프지만 동시에 해방되는 느낌이 들었어. 그렇게 현우와의 관계는 끝이 났어. 하지만 그가 떠난 자리는 여전히 공허했어. 몇 주가 지나고 나는 혼자서 이 모든 경험을 곱씹어봤어. 내 욕망, 사랑, 그리고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한 선택의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 책임을 지는 과정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은 몰랐어. 나는 이제야 조금씩 그 고통을 마주하고 있어. 현우와의 사랑은 끝났지만 그 사랑이 내게 남긴 흔적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흔적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어. 현우와의 이별은 생각보다 더 큰 파장을 남겼어. 헤어지고 나서도 그가 내 곁에 없는 상황에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어. 모든 것이 낯설었지. 그의 목소리, 그의 웃음소리가 더 이상 내 하루를 채우지 않는다는 사실이. 나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일에 더 몰두했어. 회사에서는 프로젝트 마감이 겹쳐 정신없이 바빴지만 그렇게 해야만 내가 뭘 잊으려 애쓰는지 생각할 틈이 없었거든. 동료들은 내가 열심히 사는 줄 알았겠지만 속은 텅 빈 기분이었어.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그의 소식을 들었어. 아니, 정확히 말하면 들은 게 아니라 봤지. 퇴근 후 회사 근처 카페에서 친구와 커피를 마시고 나오는데 멀리서 현호가 다른 여자와 웃으며 걸어가는 걸 본 거야. 그 여자 예뻤어. 키도 크고 눈웃음이 매력적인 사람이었지. 현호는 그녀와 이야기하면서 내가 알던 그 특유의 다정한 눈빛을 하고 있었어. 내가 봤던, 그리고 사랑했던 바로 그 눈빛.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 가슴이 쿵쾅거리며 머릿속이 하얘졌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발이 땅에 붙어서 움직이지 않았어.
그가 내 앞을 지나갈 때 난 숨을 죽이고 그저 그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 그 순간 내 마음속에 두 가지 감정이 스쳤어. 하나는 억울함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상한 안도감이었지. 이 사람은 이제 내 사람이 아니야. 그 사실이 너무도 명확하게 다가왔거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혼자 와인을 따서 마셨어. 잔이 비워질수록 눈물이 났지. 왜 울고 있는지도 모르겠었어. 그가 다른 사람과 행복해 보이는 게 질투가 난 건지, 아니면 그가 정말로 내게서 멀어졌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든 건지. 시간이 조금 흐르자 나는 내가 진짜 울고 있는 이유를 깨달았어. 현우와의 관계를 통해 내가 얼마나 의지적인 사람이 아니었는지를 보게 된 거였어. 그와 함께 있던 시간 동안 난 항상 그가 나를 사랑해주길 바라는 쪽이었고, 내가 그에게서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조심스럽게 움직였다는 걸. 다음엔 절대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스스로에게 다짐했어. 이제는 내가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내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 몇 달 뒤, 나는 현우와 다시 마주쳤어. 이번엔 우연히가 아니었어. 그는 내게 연락을 해왔고, 간단히 얼굴을 보고 싶다고 했거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부드러웠어. 나는 긴장되면서도 그를 다시 만나는 게 나쁜 선택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 카페에서 만난 현우는 전보다 더 편안해 보였어. 그의 옷차림은 예전보다 더 세련돼 보였고, 얼굴엔 여유가 묻어났지. 그를 보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어. 반가움과 서운함이 뒤섞인 감정이랄까? 잘 지냈어? 그가 먼저 물었어. 그냥 그래. 너는? 나도 그냥 그래.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멈췄어. 분위기는 어색하지 않았지만 확실히 예전 같지는 않았지.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 혜진아, 그때는 내가 부족했어. 너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했고, 그러면서도 너를 이해하지 못했어. 미안해. 그의 사과가 진심이란 걸 느낄 수 있었어. 하지만 나는 이미 그 모든 걸 넘어서고 있었어. 내게 필요한 건 그의 사과가 아니었거든. 현호야, 나도 그땐 많이 부족했어. 근데 그게 우리가 배워야 할 과정이었던 것 같아. 그 말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 우리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를 만난 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 마치 그와의 관계를 진짜로 끝맺음한 느낌이랄까? 이제 나는 스스로의 삶에 더 집중하고 있어. 새로운 사람을 만날 준비도, 사랑을 다시 시작할 준비도 다 된 것 같아. 나의 과거는 내가 지고 갈 짐이 아니라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발판이었으니까. 끝맺음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찾아온 것 같아. 현우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나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어. 현우와의 만남 이후로 나는 정말 많이 달라졌어. 그와의 대화를 통해 마침내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미련과 아픔을 내려놓을 수 있었거든. 그게 쉽지는 않았지만 내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어. 시간이 흐르면서 내 일상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 주말마다 혼자 카페에 앉아 책을 읽는 습관이 생겼고, 동네 헬스장에 등록해서 운동도 시작했지. 운동복을 입고 거울 속에 나를 보며 생각했어. 이제는 내가 나를 돌봐야 할 때야. 그러던 중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 해외 지사와 협업하는 일이었는데 이 프로젝트의 총괄 담당자가 되면서 꽤 바빠졌지. 프로젝트 때문에 일본으로 출장을 가야 했는데 그게 내게 새로운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어. 일본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 여기까지 오는데 꽤 오래 걸렸네. 한때는 사랑과 갈등에 휘말려서 나 자신을 잃어버렸던 내가 이제는 이렇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러 가고 있다는 게 뿌듯했어. 도쿄의 밤거리는 화려했어. 출장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던 길에 난 길거리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에 이끌려 작은 바에 들어갔지. 바 안은 아늑했고 따뜻한 조명이 나를 감싸는 것 같았어. 바텐더가 다가와 웃으며 물었어.
뭐 드실래요? 나는 고민 끝에 와인을 주문했어. 잔을 들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는데 문득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어. 그는 바 끝에 앉아 있었고 혼자서 책을 읽고 있었어.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했어. 나도 가볍게 미소를 지었지. 그러곤 그냥 내 자리로 돌아와 와인을 마시며 음악을 들었어. 잠시 후 그가 다가왔어. 책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의 한국어에 놀라면서도 반가웠어. 네, 가끔요. 한국 분이세요? 네, 일본에서 일하고 있어요. 출장 오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어. 그의 이름은 이승주였고, 일본에서 글로벌 기업의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어. 승주는 나와 비슷한 나이였고, 어쩐지 말투나 태도에서 편안함이 느껴졌어. 그와의 대화는 이상하게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처럼. 우리는 취미, 여행, 그리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 그의 말은 단순히 듣기 좋게 꾸며진 것이 아니라 진심이 묻어났고 그런 점이 마음에 들었어.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다시 만날 약속을 했어. 나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 화면을 보며 미소를 지었지. 이게 바로 새로운 시작일지도 몰라. 도쿄 출장 동안 승주와 몇 번 더 만났어. 그는 나를 도시 곳곳으로 데려가며 현지인만 아는 숨은 명소들을 소개해줬어. 그와 함께 걸으며 나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고 있었어. 혜진 씨, 저는 원래 사람들과 쉽게 가까워지는 편이 아닌데 혜진 씨랑은 이야기가 너무 잘 통하네요. 그의 말에 난 농담처럼 대답했어. 저도 원래 낯가림 심한데요. 아마 둘 다 예외적인 상황인가 봐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다시 걸음을 이어갔어. 그의 옆에 있으면 이상하게도 편안하고 안정된 느낌이 들었어. 출장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승주는 여전히 내게 메시지를 보내왔어. 한국에 잘 도착했어요? 네, 잘 도착했어요. 도쿄에서 덕분에 즐거웠어요. 그렇게 우리의 대화는 이어졌고 점점 더 자주 연락하게 됐지. 몇 달이 지나자 그는 나를 만나기 위해 한국으로 와줬어. 우리는 서울의 카페에서 처음처럼 조심스러운 대화를 시작했지만 금세 자연스럽게 웃고 떠들었지. 승주는 현우와는 달랐어. 그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내가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한 걸음씩 다가왔어. 그런 그의 태도가 내게는 너무도 고마웠어. 우리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서로를 알아가며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어. 지금 나는 내 인생이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느껴. 현우와의 과거는 이제 내게 더 이상 아픈 기억이 아니야. 그 경험 덕분에 난 더 강해졌고 사랑에 대한 내 마음도 더 솔직해졌으니까. 이제는 나 자신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어. 그리고 승주와 함께하는 날들이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갈지 기대돼.